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컨설팅 플래닝이라는 회사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거 있어서 네, 일단 관광을 위해서는 인프라 중에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천은 뭐 공항 있고 진주는 KTX 있고 그런데 뭐 통영은 이미 관광 선전도 하고 있고요. 근데 남해는 좀 교통 인프라가 부족을 한 것 같은데 당장 교통 인프라를 뭐 확보해라 이거는 좀 힘드니까 교통이 불편해도 얼마나 무언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람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사람이 오는지가 궁금했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남해군에 대해서 좀 봤는데 빅데이터 분석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 상품 기획 이런 거 할 때 홍보 방안 같은 거 되게 열심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소셜 분석 같은 거 했을 때 남해에 대한 이미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왜냐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연관 검색어 라던가 이제 뭐 페이스북, 네이버, 뭐 블로거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관광지가 같이 뜨거나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뭔가 포인트가 뜨는데 남해는 뜨는 게 없더라고요. 뭐 인근 지역만 해도 뭐 심플하게 바다, 낚시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에 SNS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제 수뇌만 홍보를 되게 열심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 활동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두 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강진이 가장 핫합니다. 강진 아까 질문 들으셨죠? 네, 강진하고 수능하고 잘 듣겠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남해하고 저희 강진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수도권 기준으로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해남, 완도, 전라남도에서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들은 저희보다 더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죠. 결국 명소이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적인 거리선인데요. 물리적인 거리선이 아니라 어떻게 저희가 명소를 만들 것인가니까 어떤 저희 관광지를 띄워서 사람들한테 매력도를 제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관광객이 일단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동반을 해야지 사람들이 재밌는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있는 수도권을 공략을 했는데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시간이라도 더 가까운 영남권에도 1000만 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지역을 현재 바꿔서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타겟을 바꿔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현재 이제 가우도가 있지만은 더욱더 알려지기 위한 그 명소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 활동은 시기별로 좀 다르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카페, 재정이 없으니까 카페를 활용했고요.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중간 조직에 이런 문화재단처럼 양평에는 그런 중간 조직이 있어서 이런 마을에 중간 조직이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 행정의 예산 같은 거를 좀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 활용했고요. 그 이후에는 더 성장하면 그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예산 범위만큼만 효과가 나고 그거보다 조금 더 효과가 나니까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세울 때 고객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고객이 이제 아까 소비력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상품을 만들 때 가격 정책을 다양하게 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선택 비교를 저희가 만든 사이트랑 저희가 만든 현장 안내소에
상품에서 가격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블로거들 그 수미마을 검색하면 블로거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한 4가족 정도가 항상 초대돼서 블로거 활동을 해서 몇천 건들이 계속 있어서 또 홍보가 필요하면 8가족 1인당 39,900원짜리를 무상으로 가족을 초대해서 그 성실한 후기를 남기게끔 해서 그게 쌓였고요. 그리고 또 컨텐츠를 만드는데요. 그 컨텐츠는 어떤 거냐면 축제를 만들 때 항상 행사를 가장 빨리 해요. 여름 행사, 여름 축제가 6월 1일. 그러면 방송국에 저희가 한 100회 이상 나오게 된 게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겨울축제도 12월 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방송에서 촬영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서 한번 촬영 보니까 그 뒤로는 편해서 하고 새롭게 뭔가 상품이 만들어지면 그 관계자들한테 또 메일을 보낸다든지 하고 또 SNS를 제가 2013년도까지 하다가 안 했었어요. 마케팅을 뭐 여러 군데 여행사든 뭐든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상품을 기획해서 테스트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뭐 밴드를 활용해가지고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바로 마케팅을 해서 만든다든지 또 SNS 관련된 책을 아마 사무국에서 관련된 책을 한 10몇 권을 시켰어요. 그래서 SNS를 제가 5일 전부터 페이스북을 했는데 한 친구는 1000명, 5일 동안 보니까 1000명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만들고 해서 직접 다 책들을 보고 테스트를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현장에 상품을 만들었을 때 밴드를 유입했을 때 뭐 신규 상품을 만들었을 때 뭐 그 페이스북으로 한번 그 광고를 해보고 보고 또 네이버에서 했을 때 거기서 후기가 올라왔을 때 매출이 얼마큼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런 걸 보고 그런 다양하게 그 마케팅 채널을 계속 그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 있는 것들은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기존 고객들은 재방문을 유도하고 신규 고객들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기존 고객들은 밴드로 계속 모아서 기존 고객들이랑 그리고 수미마을에 현재 그 예약을 한 번이라도 했던 뭐 단체든 가족이든 이런 그 한 회원이 한 5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 문자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벤트라든지 9월 2일 날은 몽땅구이 데이를 할 때 여름지나 가을쯤 이런 행사를 만들어서 여름 행사를 다 철거를 할 때 철거 비용이 들잖아요. 그때 9월 2일 날은 사실 사람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때 무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온다고 이벤트를 하면 한 400~500명 정도가 현장에 방문을 뭐 2~3일 내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마케팅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제 임석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뭐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 남들보다 하루 이틀 빨리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정교한 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센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거 하나 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서울 살다가 양평 가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양평하고 뭐 인연 하나도 없습니까? 네. 고향에 아버지가 이국이셔서 제가 태어났을 때 양평 거기 수미마을에 산이랑 집을 사두셨어요.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인연이 있긴 있었고요. 자, 우리 플로어에 질문 좀 했었는데 좀 준비하신 거 잠깐만 좀 호흡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뭐라 그러지 이제 앞에서 한 말씀만 듣고 다시 플로어 할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네,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앞에 계시는 분께서 이제 좀 교통 접근성에 대한 어떤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뭐 질문이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나의 어떤 제안 정도로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남해가 불편하다, 뭐 접근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한 얘기의 연장선상이라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우리 남해의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 과거에 한번 생각을 쭉 더듬어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좀 연배가 계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박사님들께서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남해안 지역에서 가장 이 여행지로서 가장 핫한 지역이 이제 여수라고 하는 지역과 통영이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남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과거에 우리의 어떤 교통의 어떤 연결고리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우리 남해에 교통 연결 지점이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상에서 여수로 연결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선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창선 같은 경우는 삼척포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 연결로 보면 지금 남해대교가 생긴 이후로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창선에서는 이제 삼척포로 연결되어 있는 대교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특히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수에서 접근하는 연결되는 그 고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교통 연결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대충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서울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오는데 딱 3시간이 걸립니다. SRT를 타든 KTX를 타든 거의 비슷한 시간이고요. 진주로 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리고 횟수도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금토일 이렇게 보면 여수는 거의 매진입니다. 표 못 구합니다. 근데 진주는 자리 무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남해에서는 왜 강건도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수는 지금 저렇게 난리를 나서 저기에 뭐 관광객이니 뭐 주차니 뭐 쓰레기니 난리를 하면서 왜 남해는 강건도에 불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스갯처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백기를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우리 뭐 해저터널 얘기도 뭐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백기를 복원한다라고 하면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남해대교 밑에 유람선 항상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뭔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또 결국은 이제 우리 남해는 하나의 어떤 섬 지역이다 보니 또 해상의 어떤 관광 인프라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해상 관광에 대한 끝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노래 마케팅도 있었지만 우리 상주에 가면 밤배라고 노래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노래 한 개 하나가 여수를 살렸듯이 우리 남해 하나의 그런 충분히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가 가지고 있는 보물섬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연 보물섬이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는 한번 이 보물 우리가 남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보물을 찾아서 결국 그것을 하나의 우리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 또한 우리 남해군에서 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 여수에서 서산까지 배로 얼마나 걸립니까? 아마 지금 그때 엑스프레스 우리 과장님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여수에서 오늘 거리마니까 배를 사서 30분에 한 10분 우리 뭐 김성진 박사님 정책 분야 하셔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해수부에서 그 거점항을 먼저 하나 잡고 거점항에서 옆에 있는 해안 쪽을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개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관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 뭐 남해가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국지에서만 접근을 받지만 해상 접근
접근성의 어떤 위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최선 보고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토론 시작할 때, 야, 이거 어떻게 6시까지 끌지? 이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6시 1분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들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플라이에서 한 2분 정도만 좀 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좀 한번 잠깐 계획 듣도록 하겠습니다.